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과 인공지능 서버의 심장을 누가 만들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치열한 경쟁. 모든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플의 절대적 파트너였던 대만의 TSMC를 제치고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삼성이 선택되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애플 내부 관계자들은 경쟁사인 삼성에게 핵심 칩을 맡기는 건 위험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삼성의 새로운 칩 기술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기술은 국적이 아니라 검증과 신뢰라는 한마디와 함께 결국 삼성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린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카터입니다. 애플에서 글로벌 반도체 전략을 담당하고 있죠.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5년간 대만의 TSMC와 손잡고 일해왔습니다. 애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A 시리즈 프로세서들이 모두 TSMC에서 나오거든요. 아이폰 12부터 최신 아이폰 16까지 모든 핵심 칩이 TSMC 공장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들과의 파트너십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매년 수억 개의 칩을 99.8% 수율로 생산해내는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리즈, 이번엔 정말 심각합니다. 마크 헤인즈 수석 부사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 정부에서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과의 협력 확대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TSMC와의 분기별 생산 계획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었죠. 마크, 우리가 왜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TSMC와의 관계는 완벽합니다. 수율도 안정적이고 품질도 보장되어 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쿠퍼티노의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15년간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변화를 시도해야 하나요?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 정부는 국내 생산 비율을 늘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상무부에서는 핵심 반도체의 8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현 상황이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이지, 삼성이라니요. 물론 삼성이 대단한 회사라는 건 인정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애플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강력한 라이벌이죠. 하지만 반도체 파운드리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애플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담긴 칩을 경쟁사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우리의 설계 기밀을 보게 된다면? 혹시라도 그 정보가 갤럭시 개발에 활용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리즈, 솔직히 말해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 쿡 CEO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MIT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부터 반도체 산업의 변화를 지켜봤죠. 인텔에서 시작해서 애플까지 10년간 무수히 많은 파트너들과 일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TSMC만큼 신뢰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마크,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말이에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TSMC의 산화노 공정 수율은 95%입니다. 삼성은 어떤가요? 공개된 데이터로는 85% 수준이에요. 10% 차이가 얼마나 큰 비용 차이를 만드는지 아시죠?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마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삼성 테일러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실사를 진행해보는 거예요. 리즈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판단해주세요. 공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현장을 보는 거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거든요. 삼성이 정말 TSMC와 경쟁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말이에요. 텍사스 공장에 22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15년간의 관성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더욱이 경쟁사와 손잡는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도 컸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완전한 투명성과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생산 라인부터 품질 관리 시스템, 보안 프로토콜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겠어요. 마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물론입니다. 삼성 측에서도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저는 텍사스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죠. 가서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TSMC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할 생각이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파트너보다는 믿을 수 있는 기존 파트너가 낫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30년 커리어에서 가장 큰 반전과 깨달음을 가져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삼성 방문이 확정되자마자 애플 내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이미 제 책상 위에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우려 사항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리즈, 정말 괜찮은 건가요? 보안팀의 제니퍼, 왕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애플의 핵심 설계 정보를 삼성에 노출시킨다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제니퍼, 우리가 무작정 기밀을 공개하자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제니퍼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삼성은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사입니다. 갤럭시와 아이폰이 시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우리 칩의 설계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2010년부터 삼성과 애플은 특허 소송을 수차례 벌였습니다. 디자인부터 기술까지 모든 영역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죠. 그런 회사와 손잡고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게다가 생산 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어요. 법무팀의 데이비드 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출시 일정이나 물량 계획 같은 것들이 경쟁사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 갤럭시 출시 전략을 그에 맞춰 조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압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우려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봐야 해요. 미국 정부의 압박은 계속 거세지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때 마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마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무부의 앨런 브룩스 담당관과 통화했는데 미국 내 생산과 보안 통제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앨런 브룩스는 상무부에서 반도체 산업 전략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어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인가요? 저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째, 애플 전용 생산 라인을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마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다른 고객들과는 물리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서 생산한다는 거예요. 둘째, 미국 시민권자로만 구성된 보안팀이 24시간 상주해서 모든 과정을 감시합니다. 이 말에 제니퍼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셋째, 생산 데이터와 설계 정보는 미국 정부가 승인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서만 관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보안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라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한적인 접근으로 시작해보죠.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생산 라인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만 확인하고 보안시설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보겠어요. 구체적인 기술 협의는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죠. 팀원들이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만족스러워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무모한 결정은 아니라고 인정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리즈,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우리와의 협력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들도 갤럭시 관련 기밀이 우리에게 노출될 걸 우려할 테니까요. 이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쩌면 서로에게 가장 조심스러운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모든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삼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보다는 실제 그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출발하시겠어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아주세요. 저는 달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삼성 측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진이 직접 설명해야 하고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삼성 측과 조율이 완료됐어요. 마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텍사스행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받는다고 해도 5년간 쌓아온 TSMC와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공정한 시각으로 평가해보겠다는 마음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것이 애플을 위해서도 그리고 제 자신의 전문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텍사스 오스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텍사스의 드넓은 평원이 대만의 신주과학단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TSMC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선 그곳과 달리 이곳은 왠지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카터 부사장님이시죠? 공항 게이트에서 한 사람이 저를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의 김도연입니다. 김도연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첫인상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반갑습니다. 엘리자베스 카터입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그를 살펴봤습니다. 김 엔지니어님이 이번 실사를 담당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저는 사나노 이하 첨단 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애플과의 협력이 성사된다면 제가 직접 프로젝트를 이끌게 될 예정이에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와, 정말 크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220억 달러를 투자한 보람이 있죠? 김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라 최첨단 연구개발센터의 기능도 함께하고 있어요. 공장 정문에 도착하자 보안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TSMC보다도 더 철저한 것 같았어요. 보안이 상당히 엄격하네요. 저는 김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네, 특히 고객별 분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더욱 까다롭습니다.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애플과 협력하게 되면 완전히 독립된 보안 구역에서 작업하게 될 거예요. 드디어 생산 라인에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사나노 공정 라인이었어요. 이곳이 현재 우리가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공정입니다. 김도연이 거대한 장비들 사이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월 생산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즉시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월 15만 장 수준이고 내년까지 20만 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도연의 답변이 명확했어요. 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나노 공정 기준으로 현재 92%입니다. 이 말에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정보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거든요. 정말입니까? 공개된 자료로는 85%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건 초기 양산 단계의 수치였어요. 김도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9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주변의 장비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ASML의 최신 EUV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TSMC와 똑같은 장비들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언제 도입하신 건가요? 작년 하반기에 도입했습니다. ASML과 직접 계약해서 최신 모델로 구성했어요. 김도연이 장비 하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트위스트 스캐너 2000i 모델인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EUV 장비 중 하나예요. 저는 장비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봤습니다. 정말로 최신 모델이었고 운영 상태도 완벽해 보였어요.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쪽으로 오시죠. 김도연이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품질 관리 센터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십 대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생산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고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모든 웨이퍼는 500개 이상의 검사 포인트를 거칩니다. 김도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결함을 감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라인을 정지시켜요. 추적 시스템도 완벽합니다. 개별 웨이퍼의 모든 생산 과정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인상적이었어요. TSMC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고객별 분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리적 분리와 논리적 분리를 모두 적용합니다. 김도연이 다른 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 문 너머는 고객 전용 구역입니다. 접근 권한이 있는 인원만 출입할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생산 데이터도 별도의 서버에서 관리하고 네트워크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나 유지 보수도 전담팀이 따로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른 단계였으니까요. 인상적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량 생산에서의 안정성은 별개의 문제죠. 물론입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실제 가동 중인 라인에서 테스트 웨이퍼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믿어온 TSMC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처음으로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지만 제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어떤 질문들을 해야 할지 정리해뒀거든요. 김도연이 저를 맞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실제 생산 데이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까다로운 질문을 많이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오히려 환영입니다. 김도연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저희의 의무니까요. 우리는 먼저 실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향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이 오늘 새벽부터 현재까지의 생산 현황입니다. 김도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4나노 라인에서 현재까지 2847장의 웨이퍼가 생산됐고 수율은 92.3%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의 숫자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수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나요? 지난 한 달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김도연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평균 수율이 91.8%고 최저가 8.2%, 최고가 90.1%입니다. 변동 폭이 5% 정도네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TSMC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공개된 자료로는 3%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변동폭이 8% 정도였거든요. 이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개선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셨나요? 주로 공정 안정성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김도연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온도 제어를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에서 0.2도로 정밀화했고 장비 예방 정비 주기도 단축했어요. 또한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서 장비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 사례들이었거든요. 결합률은 어떤가요? 현재 10만 개당 0.8개 수준입니다. 김도연이 즉답했습니다. 이것도 6개월 전에 비해 40% 개선된 수치예요. 저는 잠시 계산해봤습니다. 이 정도 결합률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었어요. 대량 생산 시에도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삼성 갤럭시용 칩을 월 8만 장씩 생산했는데 평균 수율이 91.5%였어요. 이 말에 저는 더욱 주목했습니다. 실제 대량 생산 경험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갤럭시용 칩은 몇 나노 공정인가요? 5나노입니다. 4나노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공정이죠. 김도연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4나노도 지난달부터 소량 양산을 시작했어요. 아직은 주 500장 수준이지만 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 모든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숫자들이 점점 더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리드타임은 어떻게 되나요? 주문부터 출하까지 평균 12주입니다. 김도연이 답했습니다. 긴급 주문의 경우 8주까지 단축 가능해요. TSMC보다 2주 정도 짧네요. 저도 모르게 비교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저희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김도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이다 보니 물류 시간도 단축되고 의사소통도 더 원활하거든요.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상반기에 두 번째 라인이 완공됩니다.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 생산 능력이 35만 장으로 늘어나요. 그 정도면 애플의 주요 칩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네요. 저는 계산해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이폰과 맥북, 아이패드까지 모두 커버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때 갑자기 한 직원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김 과장님, 3번 라인에서 장비 경고가 떴습니다. 김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떤 경고인가요? EUV 스캐너의 레이저 출력이 기준치보다 0.3% 떨어졌어요. 저는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진짜 실력을 보여주거든요. 즉시 해당 라인을 정지시키고 엔지니어 팀을 투입하세요. 김도연이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웨이퍼들은 별도 보관하고 원인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얼마나 걸려서 해결되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경험상 2에 3시간 정도면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김도연이 답했습니다. 만약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면 하루 정도 더 걸릴 수 있고요. 30분 후 문제가 해결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레이저 출력 센서의 일시적 오류였다고 했어요. 대응이 정말 빠르네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24시간 전담 엔지니어 팀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사소한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더 많은 데이터들을 검토했습니다. 전력 효율성, 웨이퍼 품질 균일도, 장비 가동률까지 모든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모든 답변이 구체적인 숫자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놀랐어요. 막연한 이미지나 추측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수치들 앞에서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아직 TSMC를 완전히 대체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려해볼 만한 파트너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TSMC를 향한 믿음의 관성이 처음으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오스틴 지역의 별도 생산 라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테일러 공장과는 달리 고객 전용 보안 시설이 완비된 곳이었어요. 오늘 보여드릴 곳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도연이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애플과 협력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안 검색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고 출입 인원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입니다. 김도연이 특별한 출입카드를 사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물론이고 네트워크와 데이터 시스템까지 모두 분리되어 있어요.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별개의 공장에 온 것 같았거든요. 벽면에 있는 저 표시들이 뭔가요? 저는 곳곳에 붙어있는 컬러 코드를 가리켰습니다. 고객별 색상 구분입니다.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빨간색 구역은 A 고객, 파란색은 B 고객 전용이에요. 직원들도 해당 색상의 배지를 착용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전용 구역도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녹색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김도연이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 애플 전용으로 준비된 공간이에요. 해당 구역으로 들어가니 정말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생산 장비부터 품질 검사 시설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다른 고객의 직원들이 이곳에 접근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저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김도연이 벽을 가리켰습니다. 이 벽은 단순한 칸막이가 아니라 완전한 차단벽이에요. 출입문도 각각 다른 인증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보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생산 데이터는 전용 서버에만 저장되고 인터넷과는 완전히 분리된 네트워크를 사용해요. 김도연이 컴퓨터 단말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단말기들도 해당 고객 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저는 시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분리 시스템이었어요. TSMC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보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경쟁사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김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인 것 같네요. 김도연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어요. 전화를 끊은 김도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테슬라에서 방금 AI6 칩 주문을 2배로 늘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테슬라도 여기서 칩을 생산하고 있나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작년부터 협력하고 있어요. 김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방문해서 시설을 점검하고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 얘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면 기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삼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어요. 테슬라 외에 다른 고객들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구체적인 고객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과 자동차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경쟁사들이 먼저 삼성과 손잡는다면 애플이 오히려 뒤처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산 능력 확장 속도는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도 거의 풀가동 상태예요. 김도연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공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애플과 협력하게 된다면 전용 라인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TSMC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수요가 급증한다면 TSMC도 결국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정부의 지원은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상당한 수준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김도연이 답했습니다. 칩스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까지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그만큼 미국 정부도 이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점심시간에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종합해보면 삼성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보안 시스템도 완벽했고 미국 내 생산이라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15년간 믿어온 TSMC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얘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와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혹시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에는 실제 생산 라인에서 샘플 웨이퍼를 직접 확인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갓 생산된 산화노 칩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완성된 샘플입니다. 현미경으로 확인해 보니 정말 완벽했습니다. 회로 패턴도 정확했고 표면 품질도 TSMC 제품과 비교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 품질이라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김도연이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신을 갖기에는 이른 단계였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충분히 보였거든요. 내일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랜 동료인 소피아 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아는 TSMC에서 글로벌 고객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로 15년간 저와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파트너였어요. 리즈, 정말 삼성 공장에 가 있는 거야? 소피아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응, 지금 텍사스에 와 있어. 저는 창밖의 오스틴 야경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실사차 왔는데 생각보다 꽤 인상적이더라. 리즈, 정신 차려. 소피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삼성은 위험한 베팅이야. 아무리 시설이 좋아 보여도 실제 양산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떤 문제 말이야? 우선 경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지. 소피아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5년간 애플과 함께 일하면서 모든 노하우를 축적했어. 하지만 삼성은 애플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피아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게다가 수율 문제도 있어. 소피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90%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 우리처럼 장기간 안정적인 수율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야. 애플의 신제품 런칭에 맞춰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까? 저는 소피아의 경고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며칠간 본 것들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소피아, 내 말도 맞아.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어.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해. 그건 정치적인 문제잖아. 소피아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결정을 정치적 고려로 내리면 안 돼. 기술과 품질이 최우선이어야 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피아의 우려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아예 차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도연에게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김 엔지니어님, 협력을 고려해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저는 준비해온 목록을 꺼냈습니다. 첫째, 수율 보증입니다. 최소 93% 이상을 6개월간 연속으로 유지할 수 있나요? 김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92% 수준이니까 1% 더 끌어올려야 하는군요. 가능합니다. 둘째, 리드타임입니다. 주문부터 출하까지 10주 이내가 가능한가요? 현재 12주인데 10주로 단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김도연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셋째, 기밀 등급입니다. 애플의 모든 설계 정보를 최고 보안 등급으로 관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미국 정부의 보안 기준에 따라 관리하겠어요. 넷째, 미국 내 생산 비율입니다. 애플향 물량의 8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나요? 2026년까지는 100% 미국 생산이 가능합니다. 김도연의 답변이 예상보다 적극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긴급 대응 능력입니다. 문제 발생 시 24시간 내에 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나요? 이미 24시간 상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김도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조건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준비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도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애플의 설계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려면 설계, 엔지니어들과의 직접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요청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설계팀과의 직접 소통은 민감한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기도 했어요. 보안 프로토콜 하에서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통 내용은 기록되고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생산 라인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애플의 A 시리즈와 유사한 설계의 샘플칩을 생산해보는 것이었어요. 이 테스트 칩은 실제 아이폰에 사용되는 A17 프로세서와 90% 유사한 구조입니다.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복잡도나 난이도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생산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모든 단계를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웨이퍼 준비부터 최종 테스트까지 8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율 94.2%, 결합률 10만 개당 0.6개입니다. 김도연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능 테스트도 모든 항목에서 통과했어요. 저는 테스트 결과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수준이었어요. TSMC에서 생산한 칩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해요. 김도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른 단계였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했어요. 우선 애플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삼성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진짜 경쟁력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여전히 신중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가장 까다로운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실제 양산 환경에서 연속 72시간 동안 생산되는 웨이퍼들의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 검증입니다. 저는 김도연에게 말했습니다. 3일간 연속으로 생산된 모든 웨이퍼의 열 스트레스 테스트, 전력 효율성, 신호 무결성을 확인해야 해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실제로 애플과 협력하게 된다면 이런 테스트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니까요. 첫 번째 테스트는 열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칩이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85도에서 1000시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성능 저하가 0.2% 미만이었습니다. 담당 엔지니어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애플의 기준인 0.5%를 훨씬 밑도는 수치예요. 저는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우수한 결과였어요. 두 번째는 전력 효율성 테스트였습니다. 동일한 성능 대비 전력 소모가 TSMC 4나노 대비 7% 낮습니다. 김도연이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독자적인 공정 최적화 결과예요. 7%요? 저는 놀라며 재확인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수치인가요? 네, 3번 반복 측정한 평균 값입니다. 이 결과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전력 효율이 높다는 것은 배터리 수명 연장에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아이폰 사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 무결성 테스트였습니다. 고속 데이터 전송 시에도 오류율이 10-12승 수준을 유지합니다. 엔지니어가 복잡한 파형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이에요. 모든 테스트 결과가 연속으로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가능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엔지니어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김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비결이 뭔가요? 김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리즈, 저희는 리스크를 감정이 아니라 공정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의미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험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 감정적 판단에서 나와요. 김도연이 생산 라인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30년간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도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감정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이 항상 옳았어요. 삼성과 애플이 경쟁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도연의 답변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실수하면 즉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니까 다른 어떤 고객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애플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기도 해요. 좋은 칩을 만들어드려야 애플도 성공하고 그래야 우리도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논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오히려 경쟁사이기 때문에 더욱 완벽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역설적 상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공장 밖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기술력, 생산 능력, 보안 시스템, 품질 관리, 모든 면에서 삼성은 충분한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감정적이지 않고 철저히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운영 방식이었거든요. 오후에는 최종 점검을 위해 경영진과의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총괄과 텍사스 공장장이 참석했어요. 카터 부사장님, 이번 방문 소감은 어떠셨나요? 파운드리 총괄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 시스템과 보안 체계가 뛰어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애플 이사회에서 내려야 하는 사안이에요. 물론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파운드리 총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번 협력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메모장을 꺼내 중요한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경쟁사이지만 지금은 최적의 파트너. 이 문장이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가장 잘 요약한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의 관성과 편견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선입견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할 준비가 됐어요. 삼성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 하는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원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거든요. 애플 본사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0년간 써온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신중하게 작성했어요. 이 보고서 하나로 애플의 미래 전략이 결정될 수도 있었거든요. 보고서의 제목은 애플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전략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 검토였습니다. 이사회 발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했어요. 감정적 편견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데이터에만 기반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이사회 당일이 왔습니다. 회의실에는 팀 쿡 CEO를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리즈, 텍사스 출장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팀 쿡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삼성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 첫마디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TSMC를 완전히 대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투트랙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CFO인 루카 마에스트리가 질문했습니다. TSMC와의 기존 파트너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삼성과의 혁신 공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세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에서는 검증된 공정으로 주력 제품을 생산하고 삼성에서는 차세대 기술과 미국 내 생산을 담당하는 거예요. 위험 분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 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유리합니다. 팀 쿡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삼성의 기술 수준은 어떤가요?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저는 테스트 결과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4나노 공정 수율 92%, 전력 효율성은 TSMC 대비 7% 향상, 열 스트레스 테스트도 모든 항목에서 통과했어요. 보안은 어떤가요? 보안 담당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완벽한 물리적, 논리적 분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공장에서 본 보안 시설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안 기준도 완전히 충족하고 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루카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TSMC 대비 15% 정도 저렴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비용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내 생산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과 정부 지원 혜택이 주요 요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임원이 예상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사 아닌가요?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경쟁사예요. 저는 당당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팀 쿡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실수할 수 없어요. 저는 김도영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파트너보다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의 성공이 곧 그들의 성공이기도 해요. 좋은 칩을 만들어야 애플도 성공하고 그래야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리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팀 쿡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한 경험으로 볼 때 어떤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진솔하게 시작했습니다. 15년간 TSMC와 함께 일하면서 쌓아온 신뢰가 있었고 삼성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국적이나 기업 이름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검증과 신뢰로만 판단해야 해요. 그리고 삼성은 그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 쿡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단계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로드맵을 보여줬습니다. 첫 6개월은 소량 테스트 생산으로 시작해서 문제 없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1년 후에는 신제품 칩의 30%를 삼성에서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매월 정기 점검과 분기별 종합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상세한 관리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즉시 계약 조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임원들 간의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30분간의 열띤 논의 끝에 팀 쿡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즈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팀 쿡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과의 협력을 추진하되 기존 TSMC 관계도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리즈,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주세요. 팀 쿡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파트너십의 첫 책임자가 되어주길 바라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간의 관성을 깨고 새로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후 삼성과의 첫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도연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했어요. 리즈, 정말 감사합니다. 김도연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렇게 애플과 삼성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시작됐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관성을 깨고 편견을 버리고 오직 사실과 검증된 능력만으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경쟁사이지만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도 없고 과거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직 현재의 실력과 미래의 가능성만이 진정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